자, 이번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사용 이론에 따른 언어의 의미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의미사용 이론이라고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사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것과 언어가 관련이 있을 때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예요.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나한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들에겐 의미가 있겠지만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첫 문단부터 또 분석 들어갑니다. 예, 1문단 정리 들어가지요. 요거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이름이 있죠. 비트겐슈타인이죠. 의미 사용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사용 이론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문 순서대로 차례 보기 시작하면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 문장을 좀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의미 사용이론인데 비트겐슈타인을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비트겐슈타인이 봤을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는 뭐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렇구나. 그러면 언어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다양한 모습이 있죠? 삶의 다양한 맥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다양한 모습이 되는 것은 삶의 다양한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맥락에 의해서 언어가 다양한 모습을 띄울 수 있다. 삶이 다양하니까 언어도 다양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사용 이론인가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 사용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미 사용 이론은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그거를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의미 사용론은 언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요?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또 뭔가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 다시 한번,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언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런 요소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칭찬을 했는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칭찬을 하는데 화를 내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요거를 배우는 것이죠. 반응이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차례차례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좀 넘어갈까요? 이 문단. 자, 결론의 단락을 먼저 보는 게 좀 좋기는 하지만 이번엔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만 갖는다? 구체적 활동을 할 때만 갖습니다. 네, 구체적 활동, 자세한 활동과 관련을 해서, 네, 활동과 관련해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의미를 가진다. 네,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교소 보니까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활동과 관련돼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의미 사용 이론이죠. 의사라고 하는 것 좀 이따가, 네, 의미 사용 이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의미 사용 이론은 뭐에 비유됐습니까? 의미 사용 이론을 게임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두 번째, 게임의 규칙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게임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게임의 규칙은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형식에 불과하다.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형식에 불과하다. 좀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게임 규칙은 형식이다. 의미 사용 이론은 그래서 뭐예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죠. 언어의 의미, 구체적 활동과 관련해서 의미를 갖는 건데, 이걸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 키워드로 정리할까요? 자,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 네, 사용자가 말을 좀 조정을 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네, 구체적 활동, 앞에서 언급한 거죠. 구체적, 네,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어요. 활동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문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지요. 차례차례 흐름 타서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의미 사용 이론이죠. 의미 사용 이론은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서 이해를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네,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근데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게임으로 비유한다면 이 게임 규칙이 형식에 불과하듯이 언어 사용자의 구체적 활동과 관련해서만 언어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 사용 이론은 일종의 형식적인 거야. 요 정도겠죠? 네,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쯤으로 할까요? 오케이, 3문단. 자, 세 번째 문단으로 보니까 언어의 애매모호함이 나타나네요. 자, 언어의 모호성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언어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인가? 언어의 모호성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거죠. 요거는 언어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라는 것과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을 반영하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요게 있고, 자, 여기에 따라서 예시를 좀 들면 크다, 작다가 있죠. 그래서 크다, 작다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는 내용이에요. 크다라는 그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래서 네,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죠. 다르게 사용이 된다. 그런데 자, 여기 이게 실질적으로 1번이거든요. 그런데 1번이 아니라 요거 2번으로 잡을게요. 요게 1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네, 사람들이죠. 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매번 사용하는 건 아니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일부러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언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언어의 불명확성은 예, 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우리 살아가는 농담도 있죠. 그래서 불명확성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 될 수 있음. 무조건 다 장점인 건 아니고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더 보면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있죠. 그래서 요것과 대조되는 높은 수준의 명확성. 적당히 명확한 게 아니라 절대 우리 빼박이라고 얘기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뭐 빼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확성, 높은 수준의 요 명확성은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답니다. 융통성이죠. 이리저리 좀 적응하거나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융통성의 여지를 없애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리저리 조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했던 언어적 의미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언어적 의미 또는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주제의식을 뽑아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전통적인 의미 형성 또는 개념 형성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개념 형성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개념 형성 방법은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대상에서 뽑아낸지 봐야죠. 이 공통 요소는 어떠한 대상? 개별적, 구체적 대상으로부터예요.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개념 형성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자, 여기 공통 요소를 얘기했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저런 공통 요소에서 개념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깬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형성할 때 공통 요소가 있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공통 요소에 대한 강박관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박관념을 버렸다. 한마디로 공통 요소에서 추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통 요소 세모겠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X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 요소의 강박관념을 버렸던 그 이유, 원인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식만큼 다양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언어의 어떤 언어도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내용이죠. 삶이 다양한 것처럼 언어도, 그죠? 언어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방식과 언어를 같이 나란히 놓은 거죠. 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 요소에서
어떤 개념을 뽑아내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이 버린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봤을 때 그러면 요거 말고 비트겐슈타인이 봤을 때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좀 할까요?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봤었던 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재현, 그냥 그대로 옮겨붙은 이런 것이 아니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언어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의해서 소통에 의해 소통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할까요? 만들어짐. 이렇게 하죠.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언어의 의미이다. 네, 소통자를 기억해야 되겠죠. 아, 뭔가 서로 의미가 통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